강의 노트요, 페이지 47. 47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행위 무효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법률행위 무효는 두 가지를 먼저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무효 전체에서 무효하고, 그 다음에 일부 무효 법리하고 무효행위 전환, 그 다음에 무효행위 추인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를 해가지고 유동적 무효,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요, 뭐를 보냐면 무효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갑과 의리한 사람이 이렇게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 이 계약을 뭐라고 하냐면 법률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법률행위는 먼저 성립 요건이 있죠. 그래서 성립 요건은 일반적 성립 요건하고 특별 성립 요건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모든 요건을 다 갖추었다. 갖추지 못했다. 갖추지 못하면 우리는 이것을 불성립이라고 하고, 이것을 갖추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성립했으니까 뭐를 보냐? 효력 요건을 보죠. 그래서 효력 요건 이렇게요. 이 효력 요건은 일반적 효력 요건하고 특별 효력 요건 이렇게 있는데, 일반적 효력 요건에서 당사자하고 그 다음에 여기 목적하고 의사표시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당사자는 먼저 권리 능력이 있을 것. 만약에 권리 능력이 있다, 없다 그러면 사망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의사 능력이 있을 것. 의사 능력이 없다 그러면 무효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의사 능력이 있다 그러면 행위 능력이 있을 것. 행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유효이고 만약에 없으면 무효,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요. 그럼 우리는 이제 법률행위라는 것은 효력에 따라 가지고 유효가 있고 무효가 있고, 죄송해요, 여기 취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무효가 있고, 이렇게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법률행위 효력에 관한 부여, 효력.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무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 아니고, 일단 무효라는 것은 법률행위는 성립은 했으나, 성립은 했으나 효력이 없는 것을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무효하고 뭐하고 비교되냐? 아무것도 없다, 무하고 비교하대.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 불성립인데 그것을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건 꽝이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무라는 것하고 무효하고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법률행위가 성립했다는 말인데, 이것은 2월 1일 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2월 1일 계약을 체결할 때 이 갑이라는 사람이 술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했고, 을은 17살인데 미성년자로서 계약을 했다, 이런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 술이 많지 않은 미성년자든 관계없이 일단 2월 1일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은 일단 성립을 해요.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계약을 해도 계약은 일단 성립을 해. 성립을 하는데 효력이 와가지고 일단 권리력이 있고 의사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이 없어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우리가 취소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했으나 나중에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고, 무효라는 것은 만약에 술이 많지 않은 사람이 계약을 했다 그러면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을 해요. 성립을 하는데 이게 무효라는 것은 계약이 성립할 때부터 효력이 없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효하고 취소를 먼저 비교를 하게 되면, 무효라는 것은 처음부터라는 것은 2월 1일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는 일단 2월 1일 계약은 성립했으나, 만약에 술이 많지 않은 의사 무능력자가 계약을 하면 일단 계약은 성립했으나 뭐가 없다? 효력이 없다, 이렇게. 자,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효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해.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하고, 세 번째 무효는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어. 언제까지나.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무효의 3대 원칙.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한다, 언제까지나 무효다, 이렇게 3대 원칙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취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취소는 만약에 미성년자인 을이 17살 때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을 체결할 때 처음에는 유효가 돼요. 원칙적으로 미성년자가 계약을 한다, 차고나 사기나 강박을 당하여 계약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일단 유효가 되는 것이에요. 유효인데 나중에 뭘 한다? 취소하죠? 나중에 취소를 해. 나중에 취소하게 되면 처음을 소급이라고 하죠? 처음부터 무효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효하고 취소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무효라고 하는 것은, 무효하고 취소는 어떻게 다르냐?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고, 취소는 일단 유효인데 취소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무효가 돼. 그러니까 만약에 취소를 한다 그러면 무효나 취소나 똑같이 돼. 왜냐면 취소를 해도
언제부터 무효예요? 처음부터 무효가 되잖아요. 소급이란 말은. 그런데 만약에 취소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데 취소할 수 있는 법령행위를 취소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뭐가 돼요? 유효가 돼. 이게 가장 큰 차이가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무효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하는데 취소는 반드시 취소권자가 140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취소권자는 누구냐? 미성년자, 한정치산,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즉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면 취소의 원인이 없는데 취소권을 행사를 해. 그러면 취소의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에요. 취소는 반드시 취소권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취소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취소하면은 취소의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고 언제까지나 그런데 취소는 언제까지 아니고 10년 또는 3년 안에 취소를 해요. 이게 이제 무효와 취소의 큰 차이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무효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무효는 아무 말이 없으면 확정적 무효가 원칙이에요. 우리가 그냥 이 법령이 무효다 그랬을 때는 그거는 확정적 무효. 그 다음에 절대적 무효예요. 절대적 무효는 제3자는 선이고 악이고 보호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고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무효. 그런데 확정적 무효가 반대가 되는 게 바로 유동적 무효.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볼 것이고 절대적 무효가 반대가 상대적 무효. 비진입 표시는 비진입 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면은 비진입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무슨 말이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은 악의의 제3자에게는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상대적이라고 하죠. 그런데 절대적 무효는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고 악의의 제3자에게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당연무효죠. 당연무효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당연무효 반대가 재판상 무효예요. 재판으로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아무 말이 없으면 무효는 확정적이고 절대적이고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야. 이것은 이제 우리가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먼저 무효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이고 취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처음에는 유효가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서 어디 보면 강의 노트요 4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47페이지 이제 거기 보면 유효와 무효 이렇게 딱 되어 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취소하고 무효하고 유효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가운데 제한능력자를 보세요. 제한능력자는 세 가지 형태가 있죠. 하나는 미성년자, 하나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이렇게. 미성년자는 만 19세죠. 그래서 미성년자가 계약을 하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계약을 해야 돼.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미성년자가 계약을 하죠. 그러면 취소를 못해. 취소를 못한단 말이 무슨 써? 거기다 이퀄. 취소 엑사다 이퀄. 이퀄이 가서 뭐라 했냐? 유효. 그래서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계약을 하죠. 그러면 유효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동의가 없다. 그러면 뭐가 된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한다. 그다 써 소급 무효 이렇게. 취소를 하면은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미성년자는 법률행위 할 때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돼? 법정 대리인의 동의. 피한정후견인은 뭐냐? 피한정후견인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피성년후견인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피한정하고 피성년은 알 필요가 없어요. 시험에 안 나와. 그냥 뭐만 알면 되냐?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취소를 못하고 없을 때만 취소한다. 그 다음에 또 제한능력자는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이 있다. 이런 사람들의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정도만. 그 다음에 밑에 박스를 보세요. 48페이지요.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죠.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하죠. 언제까지나 무효이고 당연 무효가 원칙이고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고 확정적 무효 옆에 있는 그게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다음에 다시 오른쪽 취소로 봐봐요. 취소는 처음에는 유효예요. 나중에 취소를 해야 무효가 돼. 이것을 뭐라고 한다? 유동적 무효, 유동적 유효 이렇게.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하죠. 그런데 취소는요. 취소권자만 취소해. 취소권자만. 무효는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죠. 그런데 취소는요. 몇 년이죠? 10년. 그 다음에 몇 년? 3년. 이때 취소하는 것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제한능력자하고 109조, 110조, 즉 109조 차고 110조 사기 강박하고 달라요. 여기서 좀 이따 우리가 이제 취소해서 설명을 해야 돼. 지금 여기서 설명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장 넘겨요.
그 다음 주 넘기면 137조 일부 무효의 법리라고 나와 있나요? 자, 지금부터 봐. 이제 여기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무효이고요. 가장 무효이고, 무효와 이제 취소를 이제 우리가 구별을 이제 해보는 것이고, 무효의 종류는 뭐가 있냐? 첫 번째, 137조. 137조 일부 무효의 법리예요. 일부 무효요. 우리가 일부 무효는 뭘 가지고 설명하면 가장 빠르다고 그랬죠? 사과를, 과일을 가지고 하면 가장 빨라요. 알겠죠? 과일의 일부가 상했다 이 말이죠. 정상적일 때 개당 1,000원이에요. 1,000원인데 과일의 일부가 상했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것을 1,000원 주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그래요? 일부 무효는 원칙적으로 무슨 무효로 우리는 취급한다? 전부 무효로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과일의 일부만 상한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이 과일은 전부가 상한 것으로 취급을 하고 산다 안 산다? 안 사죠. 그런데 예외적으로요, 이 과일을 살 수도 있죠. 언제 산다? 예외적으로 어떻게 하면 일부는 뭐로 하고 무효로 하고 나머지 일부는 유효로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법률 행위의 일체성 이렇게. 법률 행위의 일체성. 일체성이라는 것은 썩은 부분과 썩지 않는 부분이 하나로 되어 있어야 돼. 처음부터 나누어져 있으면 그런 말은 안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분할 가능성이에요. 분할 가능성이요. 이 분할 가능성을 뭐라 한다? 가분적이다 이렇게. 가분적. 불가분 그러면 큰일 나. 왜냐면 나눌 수가 있어야 돼요. 나눌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칼로요, 썩은 부분과 썩지 않는 부분을 잘라버리면 되죠. 썩은 부분 버리고 썩지 않는 부분만 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 보통 과일 보면 다 조금씩은 흠이 있잖아요. 그럼 어때요? 그 부분 뭐죠? 썰어내고 나머지 부분 먹죠? 이것을 나눌 수 있어야 돼. 그걸 분할 가능성 가분. 그래서 뭐라 나오냐? 불가분. 그러면 절대로 안 돼. 이게 키워드예요. 일부 무효에서 가장 중요해.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가정적 의사예요. 이 가정적을 다른 말로 뭐란다? 상상적이다고도 얘기해요. 가정적 의사 이렇게요. 그러면 이 가정적 의사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이것을 보충적 해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충적 해석이요. 자, 지금부터 봐요. 우리가 자연적 해석은 누구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냐? 표의자의 입장에서 의사를 중시해.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표시를 중시해요. 그런데 보충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을 시켜. 계약이 성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틈이나 간극이 있어. 틈이나 간극. 그러면 법관인 제3자의 입장. 이때 제3자는 법관을 얘기해요. 제3자인 법관의 입장에서 두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상상해서 가정해서 당신들이 그렇게 계약했다는 것은 그러면 이것을 원한 것이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는 것. 그것을 보충적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충적은 뭐란다? 가정적 의사라고 하죠. 가정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어에서 보면 if죠. if. 만약 뭐뭐 한다면 이 말이잖아요. 당신들의 말 뜻이 당신들이 그런 뜻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결론이 나오네. 이렇게 하는 걸 보충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보충적 해석은 주로 어디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 계약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단 말이죠. 이것을 보충적 해석이다 이렇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멀쩡한 과일이요, 개당 1,000원인데 과일에 흠이 있잖아요. 흠이 있는 것을 1,000원에 가져가라 그러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흠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 그것은 1,000원에 가져가.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하냐? 이것을 개당 500원에 가져갈래요? 그러면 만약 저것을 개당 500원에 준다면 가정적이죠. 만약 500원에 준다면 나는 가져갈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가정적이다. 그 다음에 상상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우리는 일부 무효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부 무효는 뭐냐 봐봐. 일부 무효는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이다. 예외적으로 일부는 무효로 하고 일부는 유효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첫 번째 법률행위 일체성, 그 다음에 분할 가능성. 이 분할 가능성을 뭐라고 한다? 가분적이죠. 이것을 우리는 양적이라고 하죠. 양적 일부 무효다 이렇게. 좀 이따 우리가 이제 질적이라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양적 일부 무효. 그 다음에 가정적 의사. 다른 말로 보충적 해석이죠. 행정고시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 법률행위 해석과 관계가 없는 것, 그래가지고 일부 무효의 법리 이 말이 들어갔어.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일부 무효도 뭐하고 관계가 있다? 법률행위 해석과 관계가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우린 밑도 끝도 없이 황당스럽죠. 아니 일부 무효가 무슨 법률행위 해석과 관계가 있느냐? 일부 무효는 가정적 의사를 가지고 해석하는 거죠. 그 가정적 의사를 뭐라고 한다? 보충적 해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충적 해석이니까 법률행위 해석과 연관이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일부 무효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일부 무효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첫 번째 중간 생략 등기요. 우리 이제 중간 생략 등기를 했을 때 어떻게 되냐? 이렇게 갑의 물건을요, 갑이 을하고 매매하죠. 그러면 을이 등기해가지고 다시 이걸 병한테 처분해가지고 병 앞으로 등기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갑이 을한테 등기하고 을이 병한테 등기 이렇게 해줘야 되죠. 그런데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기를 하지 않죠. 왜요? 만약에 등기하게 되면 취득세, 또 처분하면 양도세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나 자기는 등기하지 않고 갑한테 부탁해서 직접 병 앞으로 등기를 하죠. 이것을 중간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뭐가 되어 있다? 생략되어 있다.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거죠. 이 중간 생략 등기는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으로서 이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가 된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단 말이죠. 자, 그럼 봐봐요, 여기요. 중간 생략 등기를 하려면 세 사람의 합의가 있어야 돼요.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병이 갑에게 등기를 청구하는 거거든요. 합의가 없으면 어떡하냐? 을이 갑에게 등기를 받아와가지고 을이 다시 병한테 등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병이 직접 갑에게 등기를 청구하려면 중간 생략 등기를 하기로 세 사람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한 사람의, 즉 을의 의사가 합의가 잘못된 것이에요. 합의가. 세 사람이 합의했다고 했는데 보니까 을의 의사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일부가 무효잖아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중간 생략 등기로 하기로 합의를 해가지고 합의가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합의가 안 된 거예요. 한 사람의 의사가 아웃인 거예요.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경우 판례가 뭐냐면 137조를 적용한다. 137조가 뭐예요?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예요? 전부 무효죠.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를 하게 해주기로 하는 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런 말이죠. 자, 두 번째는요. 뭐가냐면 강행법규의 일부가 무효면 어떻게? 강행법규. 강행법규의 일부가 무효이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일부가 무효. 강행법규에 이런 경우는 먼저 첫 번째 먼저 법 규정을 봐. 법 규정. 법 규정을 먼저 보고 법 규정에 아무 말이 없죠? 그러면 137조를 적용한다.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전부 무효다. 그럼 법 규정에 뭐가 있느냐? 여기서 우리가 보면 약관법 16조가 있다. 그러면 약관법 제16조에 보면 약관의 내용의 일부가 무효면 일부, 약관 내용의 일부가 무효면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약관법 16조는 뭐라고 되어 있냐? 일부가 무효이면 그 일부만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무효는 일부만 무효로 한다고 법에 나와 있죠. 법에. 그러니까 법에 먼저 법이 있으면 법을 따르고 만약에 그런 규정이 없다 그러면 민법 137조로 간다. 민법 137조는 뭐다?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 이렇게.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뭐냐면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중간 생략 등기를 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 말이죠. 중간 생략 등기를 하기로 합의를 했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봐, 여기 중간 생략 등기가 쭉 나와 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요. 이것은 뭐냐면 일부 무효의 법리와 관계는 없지만 여기 중간 생략 등기가 있으니까 같이 본단 말이야. 같이 왜냐면 같이 봐야지 연관성이 있으니까. 토지거래 허가는 이것은 효력 규정이에요. 효력 규정. 여러분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예요. 무효는 마이너스예요. 중간 생략 등기는 무슨 규정이에요? 단속 규정이에요. 단속 규정을 위반해도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예요, 유효. 모든 것을 플러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럼요 이것을 마이너스 플러스로 곱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무효가 돼요. 뭐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중간 생략 등기를 하기로 합의를 하면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여기 봐봐. 중간 생략 등기는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죠.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를 해도 유효인데 중간 생략 등기를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의 의사가 무효이다. 그러면 뭐로 간다? 일부 무효로. 무슨 무효? 전부 무효로 간다. 같이 연관시켜서 본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요. 일부 무효의 법리 법정으로 보시면 137조 뭐라고 나와 있다.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 봐봐.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봐. 사과의 일부가 썩었더라도 나는 이 물건을 샀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걸 상상이죠. 상상. 가정한다면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 한다? 거기를 가정적 의사라고 그래.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나머지 부분은 뭐가 된다? 유효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일부 무효는요. 원칙 전부 무효이다.
외적으로 일부는 무효라고 일부는 유효로 할 수 있다. 법률행위 일체성. 두 번째, 분할 가능성. 분할 동그라미. 분할을 뭐라 한다? 불가분.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분할에다 써. 가분적. 이렇게. 가분적. 분할에다 쓰란 말이죠. 분할 동그라미하고 가분적.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일부만 무효라는 거죠. 이것을 양적 일부 무효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가 한다? 가정적 의사. 이것을 뭐라고 한다? 보충적 해석.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위에 봐봐. 일부 무효는 어디에도 유초 적용한다? 일부 취소에 유초 적용해서 별이 빛나고 있어? 안 빛나고 있어? 별 빛나고 있죠? 자, 그럼 봐봐, 여기요. 여기서 여러분요, 이 일부 무효에서 무효를 취소로 다 바꿔. 취소. 일부 취소는 원칙적으로 전부를 취소로 한다. 그런데 일부만 취소로 하고 나머지 일부는 유효로 할 수도 있다. 이것을 일부 취소라고 해. 그러니까 일부 무효에서 무효를 뭐로 바꾸면 돼요? 취소로 바꾸면 돼. 그러니까 일부 무효에 관한 것은 일부 취소에도 뭐가 된다?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시험에 자주 나와.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셔요. 일부 무효의 특칙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일부 무효의 특칙이 뭐예요? 여러분 봐. 일부가 무효면 무조건 무슨 무효가 돼야 돼? 원칙은 전부 무효. 그런데 전세권은요, 원칙적으로 법조문이 10년인데 법조문이 뭐라고 되어 있냐? 10년을 넘으면, 예를 들어서 13년을 계약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3년이 무효지, 일부가. 그럼 일부가 무효면 무슨 무효라고 해야 돼? 전부가 무효라고 해야 되잖아요. 법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 전부 무효가 아니고 뭐라? 10년으로 단축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일부만 무효라고 나머지는 유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요? 일부 무효 그러면 뭐가 돼야 돼? 전부가 무효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10년을 넘지 못하는데 13년을 계약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13년 전부가 무효가 돼야 돼, 원칙은. 그런데 법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다? 3년만 무효고 10년으로 단축된다. 10년으로 유효하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가 아니고 일부 무효는 일부만 무효고 나머지 일부는 뭐다? 유효다. 이런 뜻이잖아 이게.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일부 무효의 특칙이다. 이렇게.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강행벽구 일부가 무효라고 되어 있죠? 원칙. 법 규정의 내용에 따른다. 법 규정의 내용. 그래서 약관법 16조. 약관법 16조에 뭐라고 되어 있다? 약관의 내용의 일부가 무효면 뭐만 무효로 한다? 그 일부만 무효로 한다고 법에 나와 있어. 그럼 그 법대로 가. 그런데 그 법에 아무런 말이 없어. 아무런 말이 없어. 그러면 일부 무효의 법리. 그러면 일부 무효의 법리가 뭐예요?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전부 무효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중간생략 등기. 이러면 중간생략 등기를 하기로 합의를 했어. 합의를 했는데 한 사람의 의사가 무효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전부의 의사가 뭐가 된다? 무효로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